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보아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플레이스테이션 2로 이식된 스트라이커즈 1945 1편입니다. 가정용으로 이식되면서 가로 세로 비율이 오락실이랑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4대3 비율에 맞는 오리지널 1번으로 플레이하고요. 비율 때문에 게임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마리수 하나 추가하면서 이지 난이도로 시작할게요. 비행기 기체는 오락실이랑 똑같이 있죠. 당시 인기가 제일 좋았던 P-38 라이트닝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 게임은 오락실에 1995년에 등장을 했거든요. 95년도에 오락실이면은 대전 격투 게임이 거의 모든 게임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게임은 대전 격투 게임도 아닌데 인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오락실을 가든지 간에 꼭 한 대씩은 있었던 그런 슈팅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락실 가면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현역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95년도에는 오락실 나왔고요. 96년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1편으로 이식됐고요. 플스2로 나온 이 게임은요, 2004년도에 나왔는데 타이토에서 판매 유통을 했고요. 게임은 크로스너츠라고 하는 사이큐를 인수한 이 회사 이식을 잘 못했어요. 굉장히 열화된 이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락실 버전에 비하면은 눈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플스1 버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플스1은 사이큐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통을 페르소냐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아틀러스에서 유통을 했기 때문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일본 게임 모드들 사이에서는 플스2 버전, 이 게임은 아무리 저가래도 사지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팬으로서는 그냥 왠지 소장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중고품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4만원에서 6, 7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플스1 버전으로 1편, 2편을 소장하고 있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물론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작은 화면이 플스1 버전인데 화면이 좀 작아서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봐도 플스2 버전보다 깔끔합니다. 제가 다음엔 플스1 버전으로 다른 기체로 해서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전 격투 게임만 오락실에서 인기가 있던 시절에 이 슈팅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슈팅 게임의 기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룰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행기의 대수도 많으면서 각 기체마다 총알 쏘는 방법이나 폭탄이 다 다르잖아요. 눈이 즐겁습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2차 세계대전의 비행기들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에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제가 제일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거는 적 보스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 그것도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와, 이거 보면은 동전을 안 넣을 수가 없죠.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고요. 이번 스테이지가 기본 4개의 스테이지 중에 제일 어려운 스테이지인데, 오락실에서 네 번째 스테이지에 이번 판을 만나면은 정말 한숨이 살짝 나오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스트라이커즈 1945 이 시리즈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랜만이니까 스토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게임의 제목이 스트라이커즈 1945. 네,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여러 국가에 군 고위 관리들하고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캔이라는 비밀 조직이 은밀하게 각 나라의 군수시설을 통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지 않았던 비밀 무기들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연합군 사령부 본부에서 이렇게 쓱 보니까 몇몇 국가에서
쟤네들 좀 이상한데 그런 활동을 감지를 하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류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비밀리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비행기와 최고의 조종사를 모아서요, 케니에게 대항하기 위해 특수부대 스트라이커즈를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인공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출격을 한 거고요. 이번 네 번째 스테이지의 배경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케니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비행장이고요, 점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한 비행기를 폭파시키는데 저 비행기는 폭격기입니다. 지금 비행장에서 폭격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간 보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이 등장하기 전에 오락실 슈팅 게임은 소닉인즈 아니면은 라이덴 그리고 19XX 캡콤의 슈팅 게임, 그게 대세였는데 이 게임이 나오면서 그 슈팅 게임들 모두 다 갑자기 인기가 훅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게임 소리나 효과음이 이 게임이 좀 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락실 가면은 이 게임 할 때 조금 귀에 거슬릴 정도로 소리가 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락실에서 플레이 하실 때 제일 많이 걸리는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이 미국 스테이지거든요. 1945 1편에 등장하는 보스의 눈은 거의 다 빨간색인데 딱 한 보스만 빨간색 눈을 안 가진 보스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따가 등장하면 알려드릴게요. 첫 판부터 네 번째 판까지는 랜덤 스테이지고요. 이번 5판부터 끝판 8판까지는 고정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구성을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랜덤인 걸 보면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나라가 배신을 한 나라인가 이렇게 스트라이커들이 찾아다니는 거고요. 5판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배신자들한테 정보를 캐내서 적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적 기지를 습격을 하러 간 거죠. 적의 기지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5판부터 끝판까지는 고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은 그런 구성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습격한 이곳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고요. 보스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보스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기가 미사일 발사대니까 그쵸? 뒤에 미사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이제? 그리고 이 보스의 눈, 이 게임 유일의 빨간색 눈이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대니까 전투용이 아니라서 빨간색 눈을 안 했을까요? 보스전을 할 때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죠. 그 미사일에 뭐가 실려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물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라이커들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러 지금 따라잡아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 제일 위에 장착되어 있던, 모양을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보이죠? 인공위성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나봐요. 보스의 이름은 가람 마살라, 인도의 향신료 이름이거든요. 왜 보스한테 향신료 이름을 붙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피셜로요. 향신료니까 가루, 향,
혹시 세균전 뭐 그런 쪽 무기가 아닐까요? 제 나름대로의 또 스토리 살을 붙이면은요, 세계 각지의 배신자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알았고요. 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넣어서 전 세계를 협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주인공들이 그 계획을 무마시켰고요. 이제 남은 건 적의 본진입니다. 적의 본진은 달에 있네요. 여기는 지금 달입니다. 히틀러 음모설 중에 하나가 달에 비밀기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하면은 히틀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히틀러 달 은둔설을 이렇게 게임에 접목시켰다니,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보스가 랜덤이에요. 세 종류의 보스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보스가 지금 등장하는 이 보스가 그 세 종류 중에 제일 내구력도 세고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이 녀석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이 보스는 우리에게 조준탄을 잘 날리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하기 어려울 땐 폭탄 한 방, 폭탄 한 방을 맞았는데 바로 안 죽네요. 내구력이 세긴 셉니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고요. 여기가 케니의 본거지입니다. 달 기지 안쪽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P-38, 이 비행기는 피격 판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기종에 비해서 제일 큽니다. 그래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비행기죠. 일단 연사력이 좋고요. 보조 무기는 적을 따라가서 공격을 하는 유도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모아서 쏘는 차지샷은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화면의 반은 커버가 되니까 한 방짜리 적 잡졸들을 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제작사도 이 비행기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았는지 2편부터는 이 비행기는 완전 너프를 시켜버립니다. P-38의 전성기는 이 1편밖에 없어요. 폭탄도 좋죠. 혼자서 할 때는 폭탄도 좋습니다. 위기 회피 잘 되고요. 다만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려면은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하죠. 드디어 적의 실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개입니다. 케니가 일본어로 개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말장난을 그러니까 게임에 또 포함시킨 거고요. 두 번째 형태, 이것도 개 모양이죠. 비슷한 모양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름 송편개라고 보이는데 제작사에서는 어떤 개를 보고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최종 단계입니다. 이 보스는 총알 쏘는 게 그렇게 피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갑자기 빨리 쏘는 이거요. 요것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비율이 좁으니까 이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총알을 안 쏘잖아요. 이걸 불사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보스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알아서 자폭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사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마리수 많으니까 총알 안 쏘고 이렇게 알아서 자폭을 하죠.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없어요. 오락실 버전은 이렇게 1회차 클리어 했을 때 메달 집계를 해서 파일럿을 보여줍니다. 그 파일럿의 모습이 메달별로 3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못했을 때는 모든 군복을 입고 있는 파일럿, 그리고 그 다음은 휴게실에서 쉴 때 정도의 복장, 조금 가볍게 얼굴도 보여주고요. 그런 복장. 그리고 최고 등급은 비키니 복장도 있고요. 그와 비슷한 다른 복장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1945 파일럿 복장 검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라이커즈 1945 1편 리뷰를 해봤네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회차 플레이인데 적들이 죽을 때 우리를 노리고 총알을 날려댑니다. 그걸 피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2회차 못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